선교문학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듣는 선교문학 8번째 시간입니다. 선교문학 제자,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멘토. 그날 나는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장충동에 갔다. 사실 나는 여간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서울 시내에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다. 남편 김선교사와 내가 만나러 가는 손님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오래전 선교지에서 만났던 제자였다. 그는 현재 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교의 부교수로 있다. 근본에 고려대학교 교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공과대학의 교수인 그는 한국 교수들과 세미나에 참석하고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초청한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항 영접이며 숙소를 다 담당해 주었다. 제자는 한국에 들어온 날은 초청해준 고려대학교의 교수와 점심을 함께하였고 저녁 시간과 그 이튿날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제3일부터는 세미나며 기관 방문들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도착한 날 저녁 시간과 이튿날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장충동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이 제자의 숙소였다. 우리는 자동차로 김포에서 장충동 엠베서더 호텔까지 갔다. 그곳에서 제자를 태우고 대학로가 있는 동숭동으로 갔다. 그곳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는 CCC 간사님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날 마침 유학 온 각 대학 신입생들을 초청하여 샤브샤브 파티를 한다고 하였다. 간사님 집 거실에서 30명 가까운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중국식 샤브샤브로 저녁을 먹었다. 일본 유학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중국 음식에 익숙했으므로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간사님이 운영하는 카페 브릿지로 갔다. 이곳은 카페로 운영하지만 많은 영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특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귀한 장소이기도 했다. 우리는 제자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유학생 전문 사역자인 간사님이 제자의 신앙을 점검하였다. 제자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시국이기에 우리가 떠난 후 제자의 신앙 상태가 가장 염려스러웠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변함없는 것을 보고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였다. 제자를 호텔로 데려다 준 뒤 우리는 김포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과 나는 감회에 젖었다. 돌아오는 내내 과거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벌써 40살이 넘은 제자가 교수가 되어 한국을 첫 방문한 것이니 어찌 우리가 흥분이 안 될 수 있겠는가. 이 제자는 우리가 22년 전 처음 들어갔던 선교지에서 만났던 대학생이었다. 단기 선교를 왔던 CCC 팀들이 대학가에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을 우리에게 연결해주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를 7년을 양육하고 우리는 다른 도시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 제자는 여러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난다. 제자는 그 나라에서도 아주 낙후된 시골 출신이었다. 머리가 좋아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과학 중심의 대학에 입학하였다. 제자가 다니던 대학의 담을 이웃한 집에 살고 있던 우리는 대학 2학년생인 이 제자를 비롯해 많은 대학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본래 이 제자는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하려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김 선교사는 이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꿈을 심어주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더 큰 비전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준 것이다. 말하자면 제자의 삶의 방향을 잡아준 것이다. 점점 개방하고 발전하여 가는 시국도 앞으로 지식인을 필요로 할 때가 올 테니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더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으라고 권고해 주었다. 김 선교사는 당시 한국어 교수 신분으로 있으면서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제자에게 너도 나와 같이 되라고 도전을 한 것이다. 대학 교수가 되어 대학생들의 영적 지도자와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는 처음 얼마 동안은 앞으로 5년이나 더 공부해야 하는 석박사 과정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시국은 석박사 과정도 국가장학금으로 공부시켰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만 뽑아서 교육을 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 과에서 4등 안에 들어야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우리의 제자는 일찍부터 진학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기에 학점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 4등 안에 들지 못하고 5등을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제자가 석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한 제자가 하나님께서는 능히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당시 나는 이 형제가 믿음이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얼마 후 정말 제자의 믿음대로 되었다. 정말 석박사 과정 장학생이 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것은 제자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은 능히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것이다. 1등부터 4등까지만 장학금으로 석박사 과정 5년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4등을 했던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자 담당 교수는 우리의 제자를 불러서 그만둔 학생 대신 공부하겠느냐고 물었고 제자는 당연히 수락하였다. 제자는 초등학교도 일찍 들어갔고 한국처럼 군대도 안 가기 때문에 공부를 빨리 마칠 수 있었다. 30세도 되기 전에 석박사 통합과정까지 다 마치고 박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도시에 나가서 박사 후까지 공부를 마쳤다. 그런 후에 제자는 대학의 교수 공개 채용에 이력서를 넣어서 현재 부교수로 있는 대학교의 교수가 된 것이다. 제자는 벌써 교수로 시간을 보낸 지 10년이 되었다. 제자는 이제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지를 다니며 매년 세미나 등을 참석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가 있는 한국을 선택해서 온 것이다. 제자는 2년 후면 정교수가 된다고 한다. 40대 초반에 벌써 정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직업이 안정되니 경제도 안정이 되어서 제자는 10년 전에 벌써 집을 샀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제자 부부와 아들이 함께 산다. 빨리 대학만 졸업하고 돈을 벌고 안정되고 싶었던 제자는 더 큰 비전 때문에 6, 7년의 시간을 학업 안수에 바쳤다. 그런 그에게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까지 주어졌다. 학회 참석자 가는 것이지만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국제적으로 각 나라의 교수들과도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선교 초창기에 만난 학생을 제자 삼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주었다는 것에 우리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김 선교사가 제자 이야기를 하며 뿌듯해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고도 한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봐 한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정말 이 제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제자가
재생산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가 교수로서 매일 만나는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목소리로 듣는 성경문학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다음에 9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